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용역 발표와 함께 2차 이전이 예상되면서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학교 2차 등교가 이뤄진 등교길은 안도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늑장 개막하는 국내 주요 영화제가 관객 없는 비대면 행사 실험에 나서 결과가 관심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고창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과 임실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관심입니다. 마침 오늘 이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용역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 전라북도와 이웃 전남, 부산 등지와 치열한 물밑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차 지방 이전 대상이 될 수도권 공공기관은 최소 100여 개에서 많게는 300여 개에 이릅니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이 요구하는 거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전라북도는 이 가운데 금융이나 에너지, 복지, 농업 등과 관련한 35개 기관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 산업과 연관된 타겟 기관들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관련된 네트워킹 작업 그리고 이제 입지 분석. 문제는 총선을 전후로 불붙은 지역 간 유치 경쟁 양상입니다. 우선 전북이 혁신도시의 이전을 추진하는 산업은행이나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은 부산이 역시 공을 들여왔습니다. 부산 정치권은 지난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전북이 새만금에 유치하려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은 한전이 있는 전남도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은 최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강화된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농수산대학 분교 문제나 국토정보공사 드론센터 이전 논란 등 공공기관 관련 뒷북 대응이 수차례 논란이 되었습니다. TF팀의 전반적인 구조가 굉장히 좀 약하게 되어 있다고 봐주는 거고요. 다른 일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일을 처리하는 것은 결국 뒷북을 치는. 총선에서 여당 압승과 전북 출신의 총리 등 긍정적인 여건 속에 공공기관 유치 문제는 전북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1차적이고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구실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에는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등 4개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기관 유치가 확정된 가운데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고군산 군도 해역의 해상풍력 사업 등이 국가 연구 과제에 선정되는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 상공인 단체에 이어서 군산시 의회도 새만금 수변도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3개 자치단체가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는데 사업이 시행되면 시군 경계 갈등을 폭발시킬 위험이 높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주변 시군의 공동화라는 부작용도 크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네, 군산시가 도입해 성과를 내면서 도내 다른 시군들도 이 지역화폐 발행에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전주시도 올해 안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역화폐가 정말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한범수 기자가 조사해봤습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전주의 지역화폐 꽃전입니다. 평화동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이자며 민간에서 직접 제작한 건데 사용 가능 지역과 업체가 너무 제한돼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간 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지역화폐 도입에 관심이 덜했던 전주시. 오는 11월부터 3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지역화폐가 유용하다는 점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공동체 화폐인 꽃전을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미미한 관계로 우리 전주시 전역에서 쓸 수 있는 전주형 지역화폐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전주시의 지역화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라스틱 카드에 담아 지급되는데 전체 사용 금액의 10%를 적립해 소비자들이 계속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 취지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서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전주시까지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도내 14개 시군은 모두 자체 지역화폐를 갖게 됐습니다. 올해 시중에 유통된 금액은 4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시군마다 천차만별인 상황. 이용 방법 역시 제각각인데 군산과 정읍, 남원은 모바일과 종이 화폐를 병행하고 있고 무주, 고창, 익산은 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고려하면 마다할 수 없지만 한계 역시 분명한 지역 화폐를 대안으로 여길 수 있을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어업인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선수 감소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10년간의 도내 어업 구조 변화상을 조사한 결과 2010년에는 50대 경영주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10년 만에 70대 비중이 가장 높아져 고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어선 사용 어가는 600여 가구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비어선 사용 어가가 그만큼 증가했으며 양식 어가 역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총선 기간 민주당 도의원들이 공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거둔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고 실제 돈이 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도의원과 도당 사무처장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은 지난 3월 초 현금 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걷어 도당 사무처장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했다 돌려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도내에서도 지난주 고3에 이어서 어제 유치원과 초중학교 일부 학년이 정상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만반의 대비책을 세웠다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등교 연기 학교가 있더라면서 학교 현장은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교직원의 안내에 따라 학교 건물로 향합니다.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m 간격을 둔 채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고3과 소규모 학교에 이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2까지 8만 6천여 명의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도내 전체 학생의 절반인 11만여 명이 정상 수업에 돌입했는데 학부모들은 안도와 걱정을 코로나가 다른 지역에서 또 다시 전파가 되니까 그 부분도 걱정스럽고 관리가 잘 될지 그런 점도 걱정스럽네요.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새학기의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니까 일단 즐겁고 설레고요. 빨리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학교는 방역에 더욱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정보와 개인 위생 수칙 등을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끝나지 않은 감염병 사태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또 자리 배치뿐 아니라 학급별로 쉬는 시간을 다르게 하는 등 학생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세웠습니다. 양치 문제, 또 그리고 식생활에서의 식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아이들을 처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 나머지 학생들은 다음 달 둘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떤 지원할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대책반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책반이 바로 투입돼서 학생들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감염 걱정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와 우호 관계를 맺은 베트남 까마우성이 마스크 만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기 바란다는 성장의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달된 마스크를 방역 일선에서 사투 중인 도내 의료진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 축제와 행사 개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상 관객이 필수적인 전주국제영화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등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고민 끝에 관객 없는 비대면 영화제를 꺼내들었는데 그 실험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해마다 5월 초면 영화 팬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던 전주 영화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온라인 중심의 조용한 영화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우선 오는 28일부터 열흘 동안은 관객 없이 심사위원만 참석해 경쟁 부문 수상작을 가리는 심사 상영을 합니다. 같은 기간 일반 관객들은 OTT 플랫폼 웨이브 유료 결제를 통해 96편의 상영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극장 상영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9월 말까지 넉 달 동안 전주 일대 극장에서 170여 편의 영화를 분산시켜 장기 상영을 이어갑니다.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인데요. 장기간 영화제를 상영하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올해 상영작들을 끝까지 영화 관객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무주 산골영화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산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개막 공연과 개막작, 토크 프로그램 등을 무관객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고 하반기부터 무주와 서울에서 오프라인 상영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8월부터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덕유산 야외 상영이라던가 전국에서 저희 올해 영화제를 위해서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영화제를 비대면 실험으로 이끈 코로나 사태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만나 교류하는 축제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어 향후 영화제의 방향성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후 8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최소 인원이 참석하는 개막식을 개최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반 관객에게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개막식 사회자로는 배우 김규리와 이승준이 선정됐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이 꽃소비 활성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2,500만 원 상당의 꽃을 구매하는 한편 꽃 선물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또 매주 화요일 사무실과 회의실에 생활을 비치해 농가의 어려움도 나누고 일터 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운전기사 없이 관광객을 태우고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가 군산 선유도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휴식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재미를 제공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군산 선유도에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관광버스가 운행합니다. 군산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자율주행버스 운행 사업에 선정돼 오는 8월부터 선유도에 관광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선유도 자율주행버스는 전기로 운행되는 15인승 넉대로 해수욕장과 망주봉 사이 3km 구간을 시속 25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며 4차 산업 체험존도 함께 조성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제명 해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과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생산한 공동 브랜드 쌀 남원 찬미가 전국의 밥상에 오릅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유통하던 남원 찬미를 경기 성남과 고양 하나로마트 등 경기도뿐 아니라 인터넷 우체국까지 판매처를 확대했습니다. 남원 찬미는 300여 농가와 계약 재배하는 쌀로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돼 지난해 347헥타르 전 면적이 GA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남원 찬미가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판매가 부진한 고창 고구마 특판 행사가 추진됩니다. 고창군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이마트 매장에서 고창 못난이 왕고구마 2kg을 7,980원에 일반 밤 고구마보다 30% 이상 할인 판매합니다. 못난이 고구마는 굵기가 균일하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져 말랭이 등 가공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부안군이 군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부안형 긴급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찾아가는 지급 창구를 운영합니다. 부안군은 다음 달 3일까지 마을별로 찾아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기간에 받지 못한 군민은 6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의 숨은 비경을 담은 사진 공모전이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생활 방역책의 전환에 따라 도내에 숨겨진 청전 관광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다음 달 15일부터 보름 동안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공모전을 통해 7대 청정 비경을 선정하고 사회관계망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읍시 2만면 왕십마을에 기해농민봉기 기념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기해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 5년 후인 1899년 5월 27일 2만면 왕십마을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로 제2의 동학농민혁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역사적 사건을 기리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학술 조사를 거치고 시민들의 성금 모금을 통해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D 라이선스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선보입니다. 제2챔버 오케스트라의 스프링 콘서트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해설이 있는 판소리 5마당 나도 귀명창 공연이 오늘 고창 동미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제5회 행복을 그리는 화우림전이 오늘까지 익산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마련됩니다. 애니메이션의 거장 퀘이 형제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주국제영화제 특별 전시가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소규모 개막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과 수시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가 오늘 전국교육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경제관념을 익힐 수 있는 어린이 플리마켓이 올해 완주 산속등대 별빛광장에서 열립니다. 제6회 혼불문학상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주제와 소재 제한 없이 받습니다. 고창군은 군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장을 마련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원탁 토론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고창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과 임실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2도에서 낮 기온 24도, 익산 11도에서 23도, 동북권 무주는 9도에서 25도, 장수 9도에서 23도, 서해안권 군산은 12도에서 22도, 고창은 10도에서 2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장수와 무주에서 좋음,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